그 대통령 특검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뒤에 국회 사랑제에서는 야 3당 대표가 다시 모였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가게 될지 안개 낀 전국 상황, YTN 개건 해설위원 서성교 위원, 유영화 위원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사랑제에서 지금 야 3당 대표가 모였습니다. 네. 앞서서 모두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이제 공조를 하겠다. 아마도 오늘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죠? 네, 상당히 뒤늦게 모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 지금 야3당의 공조로 과연 이 전국을 정치적 해법으로 풀 수 있을 건가? 오늘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예. 단순하게 지금 국회 원내 협상 전략 논의하는 자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3당이 정치적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이 전국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하나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빨리 도출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87년 6월 얘기를 하던데 예. 지금 그 정도 상황으로 이제 치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양보의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한번 배워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조직체로, 어떤 정치적 조직체로 야3당이 모여서 해법을 내놓을 것이냐.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추가드리면은 대선 주자들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들이 혼자 지금 뭐 기자회견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국민들의 눈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조직체 그런 부분들이 이번 야상담 이번 그 대표회담에서 나와야 국민의 뜻에 따르는 야당의 좀 뭔가 좀 진전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26일까지 퇴진 시한을 정해놓고 뭐 그런 투쟁을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의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그 민심은 굉장히 분노하고 뜨거웠습니다. 예. 근데 그 분노한 민심을 야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저께만 해도 추미애 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다가 네. 또 취소하는 아주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목요연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비판 뜨거워지자 이제 야3당이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 전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또 일정에 맞는 해법을 만들어내야지 그 해법을 가지고 청와대와 또 여당과 협의해서 이 국정을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혼란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야당 의원들 170명이 지금 모여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지금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명을 했는데 이것도 좀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해야 될 거라 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지금 정치권이 한 부분은 국민들 눈에 비치기에는 촛불 민심에 와서 촛불 하나 든 거 외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라든가 야당도 굉장히 압력을 느낄 텐데 압박을 느낄 텐데 이제 초점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퇴진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아마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지금 이제 퇴진 이후에 뭐 조기 대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슨 뭐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뭐 헌법 71조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은 네. 그거는 퇴진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에 100만이 나와서 퇴진하라 그랬는데 박 대통령은 퇴진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헌법에 입각해서 난 안 하겠다라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퇴진시킬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야3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검찰 조사 문제입니다. 예. 그동안에 숱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이냐 또 사실이라면 그게 법적으로 불법 행위였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일단 검찰 조사에서 밝혀야 되겠는데 네. 청와대에서 계속 검찰 조사 시기를 미루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결국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정호성 전 비서관의 기소 이전에 아마 수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의혹은 의혹으로 그치고 이 문제가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게 되고 국민도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대통령도 대국민 그 사과 담화에서 검찰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예. 또 특검도 수용하겠다 이랬는데 본인 대통령께서
그 아주 명명백백하게 검찰에 가서 밝혀야지 그나마라도 정말로 그 불법 행위가 있으면 불법 행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탄핵으로 가든지 아니면 퇴진을 하시든지 정말로 불법 사실이 없으면은 네. 의혹에 그치면은 또 그대로 국정의 중심을 주도권을 회복해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청와대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일단은 이 해법을 풀어나가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박 대통령을 지금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원래 뭐 오늘 오후에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시간이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를 할 때 분명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런 뉘앙스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유 변호사가 나타나왔고 뭐 대면 조사도 한두 번, 대면 조사는 어렵고 이제 서면 조사, 서류 예.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예. 얘기하면서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고요. 네. 다르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도 사실상 이번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검찰이라는 국가 기구의 위상이 굉장히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검찰이 진짜 이 권력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해내지 못하면은 국가 권력의 신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마 예. 검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럼 일반 범죄자들로 들어가서 검찰 수사를 받겠습니까? 검찰이 기소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검찰의 입장이 중요한. 그래서 검찰이 상당히 좀 압박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의 중심에 있다. 공모 여부까지도 우리는 진행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소장에 앉는다 할지라도 박 대통령의 어떤 그런 범죄 혐의에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흘렸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또 압력을 넣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국민 여론이죠. 국민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가기 때문에 뭔가 좀 밝히려 그러는데 과연 제가 생각엔 그 유 변호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당연하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에 입각해서 수사를 받는 거 외에는 해법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원래 당초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3시 이전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뭐 아직까지 4시가 지났는데도 기자회견을 이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검찰은 뭐 주말은 어려웠고 그러면 남은 날은 이제 내일 내일밖에 아니겠습니까? 없죠. 근데 앞서 이제 검찰 중개차 연결했을 때 보면은 뭐 다음 주로 넘어갈 거다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내일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 검찰 조사를 하려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장소라든지 예. 질문의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예. 아마 내일 조사를 당장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주말을 계기로 해서 최순실 씨의 공소장이 작성이 되고 기소가 되면은 거기 공소장 내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관계 또는 불법 행위가 적시될 거냐 안 될 거냐 검찰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공소장에다가 불법 행위 또 공범 행위를 적시를 하겠다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서 그 진술을 받아내지 않는다면 그 공범 행위 자체도 상당히 그 진술로 그 증거로서의 증거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런 내용들을 유영하 변호사와 청와대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 미루기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로 인해서 받는 그 손상, 손해, 법률적인 그런 데미지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청와대 기류를 보면은 뭐 네. 한마디로 반격, 뭐 공세 전환,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제 외교부 차관 인사한 데 네. 이어서 문체부 차관 오늘 인사를 단행했고요. 그리고 뭐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이제 참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참 보십니까?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자꾸만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결정이 나 있고 판단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과연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그 패러디가 지금 온 그 온라인 사이트를 장식하면서 대통령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지금 조롱거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요. 그 외에도 지금
특검법이 발의된 피의자로 바로 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 피의자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다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난 주말에도 100만의 촛불 민심이 진짜 평화적인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갔을 때 과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퇴만을 외치는 것이 이 해법이 되느냐. 그래서 아마 사이트에서는 두 가지 양론이 지금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화적인 집회가 갖고 되겠느냐. 아니면 청와대로 진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불행한 사태가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이 나라의 혼란의 위기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특히 검찰 조사도 실제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좀 제대로 된 좀 지혜로운 판단들을 하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나마 지금 늦었지만 빠른 해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반격에 나선 이유가 뭐 미국 그 대통령 선거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사실 좀 의외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숨은 지지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본인이 선의로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국가 경제라든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뜻이 있어서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본인이 명백하게 돈을 받거나 사익을 취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불법 행위가 없는데 왜 자꾸 하야하라 그러느냐. 그럼 민심이 요구하면은 다 하야해야 되는 거냐. 또 검찰 조사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바꿔서 불법 행위가 있으면은 국회에서 헌법과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탄핵의 그 소추 요건이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 정황이라든지 의혹들이 보면은 상당히 개연성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빨리 대통령께서 거취를 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법적뿐만 때문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좀 예, 문제가 있을 사실은 거잖아요.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죠. 국내에서도 존중이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해외도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가겠다고 일단 발표는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나가서 제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외교 활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불법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줘야지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게 사실관계가 정말 의혹에 그쳤다 이러면 또 그동안에 의혹을 갖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구나. 그러면 다시 대통령한테 힘을 몰아주다. 이런 일부의 지지층은 생길 거라고 보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마음이 많이 떠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지금 상황에 전국을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된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지금 헌법 질서가 무너진다 이런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대통령에게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잘하라고 이 국가 권력을 줬는데 공적인 권력을 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가 권력, 공적 권력을 좀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적으로 도구화시켰다는 부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실뿐만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우리가 부여한 국가 권력, 공권력을 다시 되찾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려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것을 직간접적 방식으로 좀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국민과 그러면 대결하겠다라는 것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어느 역사를 봐도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주의의 질서를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그 결과는 평화적인 방법이 아닐 경우는 상당히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됐다는 아주 그런 우리가 과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또 촛불 집회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새로 쓴 과정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의 재산이고 대한민국의 재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존중하면서 좀 더 평화적이고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 의원님은 어떻게? 네,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고요. 오늘 아까 법사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이 특검법 통과가 통과됐죠. 되고 예.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은 이게 또 특검이 진행이 되고 또 국회에서는 따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예.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탄핵을 해야 되느냐,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이선 후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거에도 대통령이 직접 하야한 경우도 있고 또 권한 대행한 경우도 또 수차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와 함께 이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하자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이 사태, 이 국민적 분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권한을 어느 정도 어떻게 권한 대행을 위임을 해서 일단 국정을 안정화시켜서 예. 나라가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다 손 놓고 있고 기업들도 다 손 놓고 있고 국민들은 허탈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빨리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시국 회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드리겠습니다. 네, YTN 개건 해설위원 소성기 의원 유용화 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